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정겨운 재개발 구역의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코너 6시 내구역 다시 찾아왔습니다. 제 옆에 오늘의 재개발 구역을 소개시켜 주실 전문가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미부동산의 미소메이커 이순정 실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담당하고 있는 구역이 바로 흑석뉴타운이잖아요. 일전에도 흑석뉴타운 촬영하면서 그때도 반응이 정말 좋았었는데 지금은 또 바뀐 사항이 있다면서요? 네, 그 당시에 지지부진했던 구구역이 드디어 이주 개시를 시작했습니다. 흑석 9구역이라고 하면 사실 조금 말들이 많았었잖아요. 예전에 관리처분 인가는 받았었는데 근데 이제 비대위가 나타나가지고 조합 집행부도 바꾸고 그리고 시공사도 결국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현대 DH로 되니까 또 그로부터도 막상 이주하는데 정말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왜 그랬나요? 네, 전 건설사인 롯데하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동안 비대위하고도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완전히 해결되고 드디어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3년 만에 이주 개시가 시작된 겁니다. 흑석 9구역의 이주 개시는 8월 18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6개월간인데요. 영향평가 만료일이 11월 27일인 만큼 그 전에 부분 철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둘러 이주를 완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합에서는 이미 부분 철거를 위한 부지도 확정해서 그간 지연되었던 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약간 좀 지지부진한 면이 없잖아 있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수가 없다. 안 그러면 지금 교통용 평가라든가 교육용 평가라든가 이걸 아예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될 추가 분담금이 훨씬 더 올라가게 되니까 훨씬 부담이 되겠죠. 그렇죠. 뭐 인허가 비용도 비용이고 무엇보다 시간이 더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하면서 속도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흑석 9구역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다시 출발하는 만큼 흑석 9구역에 대한 입지를 한번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흑석 9구역의 위치가 좋다라고들 많이 하는데 어떻게 좋은 건가요? 흑석 9구역은 현대 DH 켄트로9이라는 하이엔드 브랜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켄트로는 중앙이라는 뜻의 그리스어라고 합니다. 현대건설은 반포 재건축 1, 2, 4주구와 한남 3구역 재개발에서 협업을 했던 글로벌 건축 명가 칼리슨 RTKL과 다시 손을 잡고 월드클래스 랜드마크인 디자인을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흑석 뉴타운의 가장 중앙에 위치한 9구역은 여의도, 광화문, 강남 등 3대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좋고 초, 중, 고, 대학까지 가까운 뉴타운 내의 유일한 평지 지형입니다. 흑석 9구역은 지하 7층, 지상 25층, 21개동 총 1,536세대의 공동주택과 최고급 풀장, 영화관, 음악감상실, 골프 연습장 등 첨단 커뮤니티를 갖춘 부대 복리시설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확실히 흑석 9구역 같은 경우는 흑석 7구역과 더불어서 흑석 뉴타운 내에서도 정말 좋은 입지다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여기서 흑석 9구역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투자 금액이 한 얼마 정도 필요할까요? 현재 매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매매 금액은 20억에서 21억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프리미엄은 한 13억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본인 감정가의 70% 정도까지는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초기 자금은 15억에서 16억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투자 금액이 15억에서 16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담보대출이 70% 나온다는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주비 같은 경우가 70%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럼 원래 40%보다도 한 30% 더 해준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조합에서 40% 그리고 시공사에서 별도로 30%를 해주기 때문에 본인의 감정가에서 70%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조합원분은 어렵겠지만 시공사에서 해주는 30%의 대출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덧붙여서 중도금 대출의 경우에는 일명 빵빵백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입주 전까지는 추가로 납부할 부담금이 없게 되겠습니다.
해당 흑석 9구역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뿐만이 아니라 다주택자 같은 경우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전에도 영상에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입주권으로 매수했다가 입주권으로 팔 수 있는 곳이 바로 흑석 9구역인데요. 2018년도 1월 24일 전까지 최초 사업시 인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관리처분 인가 이후로도 전매가 가능한 구역이죠. 반면에 흑석 11구역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가 나오면 전매가 안 되다 보니까 급매물들이 나왔다라고도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습니다. 흑석 11구역은 그때도 관리처분 인가가 코앞이다라고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아직 관리처분 인가가 안 났어요. 어떤 일인가요? 네,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6월 중에는 관리처분 인가가 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지금 서류 보완 작업 때문에 조금 관리처분 인가가 예전보다는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처분 인가를 앞두고 있었던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서류 보완 작업? 이러면 약간 조금 가슴 아플 것 같긴 한데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는 관리처분 인가 나면 전매가 안 되는데 기회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흑석 11구역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이 한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흑석 11구역은 현재 투자 금액 12억 정도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흑석 9구역 같은 경우는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15억에서 16억 투자금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도 흑석이라는 위상이 있는데 투자금이 조금 낮게 가실 분들 같은 경우는 흑석 11구역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흑석 3구역 같은 경우 이제 입주가 내년이잖아요. 거의 끝나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최근에 흑석 2구역에 또 소식이 있다면서요?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에 조합 설립 인가를 마쳤고요. 이제 다음 단계인 사업 시행 인가를 위해서 건축 심의나 건축 설계 등 여러 가지 심의 과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2구역은 공공재개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9월 5일에 시공사 입찰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1구역과 2구역의 투자 금액은 1구역 같은 경우에 16억 정도부터 시작이 가능하고요. 2구역은 공공재개발이기 때문에 실입지를 하셔야 합니다. 투자 금액은 상가가 많기 때문에 20억 이상 예상을 하셔야 하고요. 물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흑석뉴타운의 최신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흑석뉴타운 내에서 투자하려고 했었을 때 아직도 흑석 11구역은 메리트가 있다. 관리처분 인가 직전에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흑석 9구역 같은 경우는 중도금 대출도 일명 빵빵백으로 진행하는 만큼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흑석뉴타운의 대장구역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흑석 9구역 같은 경우는 일명 대체주택 특례 조항을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A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B 입주권을 샀다라고 하면 대체주택 특례 조항으로서 준공으로부터 2년 내까지 비과세 요건이 충족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흑석 11구역 같은 경우는 대체주택 특례 조항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처분 인가 전까지 잔금을 치러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흑석 9구역과 11구역 간의 투자 포인트가 다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흑석뉴타운 담당자분께서 투자 포인트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서반포라고 불리우는 흑석 뉴타운. 각 구역마다 특징과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이 흑석 뉴타운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 영상을 통해서 흑석뉴타운에 대한 정확한 설명 이해되셨길 바랍니다. 보다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신 분은 여기 하단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신다면 옆에 계신 실장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과 미소메이커 이순정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